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 의장은 처음으로 디스플레이션을 언급한 가운데 연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죠.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공공요금부터 택시요금까지 한 달 동안만 물가가 5%가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국내의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부터 물가를 인상하는 두 프랜차이즈가 있죠. 롯데리아와 파리바게뜨인데요. 평균 가격을 5%에서 6%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음료와 과자, 아이스크림의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표적으로 메로나의 가격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롯데제과와 혜태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과 과자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고요. 코카콜라와 제주 삼다수, 마시는 음료 쪽에서도 가격이 인상됩니다. 음식료는 그렇다 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공공요금이죠.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전기와 가스, 수도의 요금은 1년 전보다 28%가 넘게 오른 가운데 특히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36%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던 물가 인상률은 약간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5%가 넘는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주목한 시장, 나스닥 급등인데요. 전거래일 나스닥이 2%가 넘게 올랐죠. 자세한 내용은 김행을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새벽부터 막 방송 보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것에 주목한 시장, 나스닥 급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세 가지 플로우 정도 되는데 성명서 기자회견 포인트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이스크림도 올라가고 콜라도 올라가고 올 때 메로나 하면은 이제 욕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런 월급 빼고 와중에, 다 오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2월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이제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FOMC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다. 파월의 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비 스텝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비둘기가 날아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장에서 잘 이어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잘 반등이 나와줬죠.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가볍게 하나 먼저 짚고 가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제 ADP 민간 부분의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만 6천 건이 저번 달 대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됐었던 이 고용 지표, 이 고용 숫자는 약 17만 건에서 18만 건이었거든요. 많이 그렇기 하회했네요. 때문에 많이 하회했습니다. 많이 하회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미증시가 초반에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잘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고용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원 쪽 그다음에 이제 운송 쪽 이쪽은 이제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없어졌네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고용 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가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서비스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미증시가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유로존의 1월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전달 9.2%에서 8.5%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개선됐네요. 네, 개선이 됐고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스페인 물가 지수도 올라갔었어요. 일전에. 그리고
호주도 이제 이 CPI가 올라가게 되면서 네. 아,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유로존 물가 자체는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물가가 올라가고 호주도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로존 물가는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소식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FOMC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FOMC가 시작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네. 뭐 역시나 파월의 입이 어떻게 또 이 방향성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고 파월 의장은 여전히 물가를 2%를 목표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아직까지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매우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겠죠.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부분, 이 과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딱 디스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드디어 파월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그동안에 작년 6월부터였을 겁니다. 그때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때 한창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물가가 드디어 꺾이는 게 아닌가. 작년 6월부터 계속 그렇게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반년입니다 벌써. 네, 벌써 그렇게 됐죠. 근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완전히 기대감을 꺾어 놓는 그러한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물가 계속 높고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대감이 차오르다가 이제 잭슨홀 쇼크였죠. 파월발 맞아요.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순식간에 크게 꺾였었고 기억납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부터 상승 나올 때에도 결론적으로 12월 달에 또 기대감을 꺾으면서 맞아요. 12월 내내 한 달 내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강경한 스탠스를 이번에는 변경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파월의 입만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떨릴까요? 네, 과연 이번에 고용 지표도 잘 나왔고 물가도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너 과연 강경하게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번에도 매를 데리고 올 거야?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들이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아직까지 솔직히 저는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가는 다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파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서야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입을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태까지의 강경한 스탠스와 다르게 어느 정도 이 좀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스탠스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중단이나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빠르게 하락을 해주면 그럼 우리 고려할 수 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조금 더 안정을 보이면 연준에서도 완전히 스탠스를 비둘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겠죠. 금리 전망 변화 여부에 대해서 3월에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3월에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네. 지금부터 3월까지의 전체적인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스탠스를 정하겠다라는 뜻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뭐 CPI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 전체적으로 다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표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연준이 스탠스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매파적으로 갈 것이냐, 비둘기로 갈 것이냐, 스탠스를 정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니까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좀 비둘기가 되겠다는 거고요. 비둘기가 된다라는 네, 뜻이 네. 되겠죠. 그쵸. 전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슬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워낙에 그동안에는 매파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가능성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제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우리는 이 긴축 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뭐 아직까지는 우리 금리 인하 생각 없다, 긴축 계속 할 거다. 이러한 스탠스기는 한데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워낙에 연준이나 각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태도만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점.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 FOMC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금리 상승 중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언을 해줄 것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뭐 이제 노동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초기 단계가 됐다. 그러면서 이 노동 시장 완화가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서 금리 동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FOMC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짧은 영어로 그 회견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그렇다고 하죠. 이제 회견 전에 성명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그게 들어갔다고요. 기축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먼저 팍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 한번 이제 발언을 조금 매파적으로 초반에 치니까 살짝 밀렸다가 또 여지를 또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FOMC가 2월이 지나갔구나라는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석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3월에도 또 FOMC 있으니까 네. 또 중국의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역시나 다음 FOMC까지의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3월달까지 안정세 보여야지, 더 안정세 보여야 우리가 긴축에 대한 이러한 속도 조절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3월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정성을 보여주어야지 또 추가적으로 연준이 확실하게 비둘기적으로 태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에 시작을 할 때 2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뭐 CPI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비노목 고용지수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반등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PI나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준에서 지금 현재 고용지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네. 서비스 부분 쪽에 계속해서 이제 고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헷갈리는 게 서비스 부분에서 안정을 보여야 한다는 건 거기에서 좀 실업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실업자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이제 고용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에는 과연 이 서비스 부분에 얼마나 이제 전달 대비 증가된 인원들이 있는지 혹은 감소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물가 마찬가지로 저번 달 해서 연속으로 이제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이제 좀 하락하고. 조정이 보여주는지 예, 예.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만한 요소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CPI가 더욱더 이제 안정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중국의 리오프닝일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중국이 다시 한번 산업 재가동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자재를 다시 또 수입을 해올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자재를 수입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이러한 가격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중국 국민들이 가계 저축을 워낙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쌓아나온 돈들을 다시 한번 소비를 하면서 보복 소비. 이 부분이 또 소비 인플레를 또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책도 어마어마하게 내보내고 있고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 중국은 돈을 엄청 많이 쓸 겁니다. 네. 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면 중국발 유동성이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퍼지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보니까 과연 이 중국발 이슈가 또 이번 달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이번 달에 정점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정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인플레를 또 어떻게 자극하는지까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또 인플레 반등 이야기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방금 발표가 됐었지만은 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번 달에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이 중국발 리오프닝이 과연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난 입장에서 중국을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코로나 되게 빨리 나오는 것 같다. 네,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시장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2월은 저는 비슷한 양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FOMC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 뭐 성장주들 다 골고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소형주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 반도체가 최근에 상승이 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은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은 어찌됐든 1분기 정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테슬라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500 구간이 너무 강한 매물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근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일전에도 항상 이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 FOMC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벌써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500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돌파를 해준다면은 2,550 혹은 이제 2,600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위로 또 강한 저항대가 계속해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FOMC가 이번에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보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0.2%대까지 탄력이 좀 줄어 있고 오히려 이제 기술주들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잘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이 코스피는 저는 상한선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2월 달에는 중소형주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반등 요소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우려감 섞인 반응을 전 이번 달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눌림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FOMC 이번에 이제 비둘기를 기대를 하면서 성장주들의 유리한 환경은 됐으나 시장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가기 좋은 환경이 지금 현재 시장에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도 굉장히 1월 달과 비슷한 시장, 굉장히 먹거리는 많고 크게 가는 것들은 많은데 뭐 시장 자체는 약간의 이제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중소형주 있게 막 갈 때 한 주에 시작 때 방향을 잘 잡아놓으면 끝에까지 쭉 한번 갔다가 다음 주로 이렇게 사이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수급이 완전히 좀 새롭게 넘어왔거든요. AI 쪽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제가 컨텐츠 쪽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캐리소프트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캐리소프트도 언급 드렸던 거 대비 이제 한 10% 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 네네네. 지금 이제 컨텐츠 쪽이 저는 새롭게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웹툰 쪽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DNC 미디어나 혹은 뭐 오늘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컨텐츠 쪽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달도 마찬가지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새롭게 그 주 내내 이제 탄력이 나오는 그러한 양상이 아마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2월 달도 마찬가지 1월과 비슷한 양상이 유지가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들을 아마 잘 잡고 가신다면 저는 아마 내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순환이 잘 돌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일까지는 이제 FOMC 다 반영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를 먼저 좀 선점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2월 계속 이렇게 가면은 2월 이렇게 매주 초반에 이슈 플로우 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섹터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러면 아예 그런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투자하시기 좀 더 편하게 좀 방향성을 좀 더
간편화 시켜보는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FOMC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